오늘은 질문이 무려 3장이에요. 질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고민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비슷하신 것 같고, 유사한 질문이 이제 많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좀 짧게 처리할까 짧게 말씀드리고, 앞에 했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질문해주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초사 아들입니다. 수학머리가 없는 건 아닌가 봐요. 대치동에 꽤 오랫동안 유명한 학원인 미탐에서 수학을 하는데 제일 높은 반이고요. 초4인데 중1 1차 방정식까지도 어려움 없이 풀고 있어요. 요거는 연산 쪽에서 구몬 연산을 하면서 그런데 5학년 1학기 6단원에 나오는 다각형의 넓이의 심화 수준 이상부터는 힘들어합니다. 다각형의 심화 문제를 풀 때 도형을 갈라보거나 임의로 공간을 더해서 생각하는 인사이트가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질문이 밑으로 또 몇 가지 있는데 좀 끊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는 도형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도형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 아이가 도형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다각형의 심화 문제를 풀 때 도형을 잘라보거나 임의로 더해서 붙이거나 하는 이런 등의 인사이트가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오히려 지금 질문은 되게 구체적이에요. 5학년 도형 또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나오는 도형, 이런 도형들을 할 때 심화 문제 중에는 도형을 변형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넓이 문제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삼각형과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근데 요렇게만 설명하면 밑변이 공통이고 높이가 이렇게 평행하니까 쉽게 보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요런 문제가 응용이나 활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합동과 닮음까지 들어가면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했어요. 이거는 누구나 어려운 내용이고요. 한 번은 좀 제대로 배우면서 연습을 많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다루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학년 1학기 6단원에서 넓이의 심하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라고 하면 어떤 유형들의 문제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문제 해결 방법 또는 어떤 개념이든 이런 부분들을 아이가 정확하게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하자면 제가 최상위 S보다 최상위 S가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끝에 있는 경시 문제, 몇 문제를 제외하면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최상위 S가 공부하기 더 수월합니다. 낫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상위 S는 마지막에 모아서 심화 문제들끼리 말하자면 개별적으로 문제 푸는 게 적어요. 근데 최상위는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지금 같은 경우 뒤에 어떤 심화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그 심화 문제가 아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교과 공부하면서 배운 개념에서 뭔가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요. 그 비약이 있다는 건 그것만으로는 누구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이상의 뭔가 해결 방법을 배워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가 수학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이가 알지 못하고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거나 배웠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제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으면 수월해요. 그게 학습하기가 수월하죠. 근데 어떤 심화서는 문제가 그 문제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려워. 그리고 답지를 보거든 뭐 배워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어렵죠. 그러면 내 거로 만들기가 힘들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화학습이라는 것은 한 번에 아이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심화는 아이가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이 이렇게 요 계단에 있다면, 요 수준에서 있다면, 요 수준에서 있다면 심화 문제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계단이 여긴데 그거보다 조금 위의 것들을 요구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당장은 이해하죠. 당장은 이해하는데 아이의 수준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익히고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어떤 문제집 하나로는 전반적으로는 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특별한 문제 한두 문제는 나중에 또 만났을 때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화학습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전반적으로 질문들 중에 심화학습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심화학습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으시면 저는 꼭 오답 노트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문제를 어느 다른 문제집에서 찾아가지고 풀리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책 중에 따풀이라는 문제집 이런 부분도 심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이 아이디어를 아이가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려면 제대로 한번 배워놓고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학습 과정을 담으려고 하는 건데 꼭 따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 뭐 이런 제가 만들고 있는 방향성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심화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뭐 오답이 20%든 30%든 있다라고 하면 20% 30%를 아이가 제대로 한번 정확하게 익히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제대로라는 게 한번 그렇게 익힌다고 해도 연산처럼 연습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한 번에 내 것으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답 노트 전에 뭐냐 하면 정확하게 한번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수학은 잘 못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연습이 아니라 첫 번째는 원리와 개념이죠. 정확하게 알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습이죠. 근데 심화 문제는 연습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활용하자 얘기하는 거고, 이 오답 노트라는 건 제가 이제 방법 소개를 계속 말씀드리죠. 실제 노트로 하는 건 너무나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시기보다는 아이가 푼 문제집 중에 다른 책은 개념서는 빼고 심화서에서만이라도 틀린 문제들을 표시를 해서 뭐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아니면 방학 때 다른 학습이 이루어지는 사이사이에 복습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만들어서 다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하게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의견으로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원리와 유형.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수학은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야, 모든 유형을 다 학습해서 암기해야지. 수학도 암기 과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초등학생은 이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당장 성적이 나올 것이 없고 아직 어릴 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 당장의 어떤 학원 시험을 보거나 결과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다양한 유형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이 부분이에요. 다시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암기되게 할 정도로 계속 취약한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공부를 좀 했다는 친구들끼리 좀 편한 자리에서 얘기할 때 가끔 이렇게 논쟁도 붙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야, 수학은 이렇게 돼가지고 기본적인 확장을 할 수 있게 배워야지. 무슨 소리야. 다 보고 다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본으로 놓고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수학의 기본이야. 이건 기본이야.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성적이에요. 이걸 해야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못해 라는 부분이 있으면 기본적인 부분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가 취약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암기되게 도와준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머릿속에 쏙 들어가게 하기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일부러 계속 노출시켜주고 반복시켜주고 다시 언급하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자, 같은 학생인데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황소하고는 다 아시죠? 황소 입학시험에서 처참한 점수로 떨어진 이력이 있어요. 분명히 그전 사고력 학원에서는 탑반이었고 미탐에서도 지금은 제일 높은 반인데 황소에서 그 정도까지 아니었던 친구들보다 성적이 안 좋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최상위 심화 문제를 곧잘 푸는 아이는 아니고 어려워도 답지 찾을 생각 없이 열심히 푸는 성향이긴 한데 예민하고 고집이 있는 편이라서 그렇게 될 때 끈기가 없는 아이는 아니지만 이제 답답해지면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싶어 하고 여러 번 끝까지 시도하고 하는 건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황소학원은 장점이 절대 문제를 가르쳐 주지 않고 쿠폰을 가지고 말하자면 하루에 질문을 3개밖에 못 하거나 아니면 뭘 잘해가지고 숙제를 잘해가지고 쿠폰을 받으면 질문을 하나 더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혼자 풀게 몇 시간이고 놔두기 때문에 애들 엉덩이가 무거워지고 그만큼 문제 해결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평가하던데, 그럼 우리 아이도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아이의 배경과 함께 적어주시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황소학원의 장점이 문제를 가르쳐 주지 않고 수학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니까 스스로 하게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황소학원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수학은 만약에 뭐 정석으로 공부를 한다 하면 설명이 정말 상세하게 잘 되어 있죠. 네,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은 스스로 하는 거야 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과정도 잘 되어 있고 스스로 익힐 수 있는 개념도 잘 익힐 수 있는 것들이 잘 가이드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심화 문제는 고민해보고. 근데 어머님들도 공부해 보셨겠지만 뭐 나의 고등학교 시절은 어떠셨나요? 하다가 막혀요. 그러면은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답지를 볼 수도 있지만 답지는 최후의 수단이고 일단은 내 수준에서 풀고 싶어서 내 수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니까 전 그랬었어요. 저보다 수학을 조금 더 잘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아니면 비슷하지만 다른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넌 이거 한번 풀어봐 어떻게 하니? 보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답지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몰랐던 사고네. 그러면 문제집에 표시해 놓고 이건 다음에 다시 풀어봐야 되겠다 하고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가이드가 잘 되어 있는 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의 문제집들이 친절하게 되어 있나요? 대부분의 책들은 그렇게 친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공식 띡 나와 있고, 공식이 왜 나와 있고 어떻게 그렇게 되고 이런 설명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중고등학교 수학은 어때요? 공식을 한 줄 주기 위해서는 그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죠. 근데 초등수학을 잘 보시면 공식을 주는 경우에, 초등수학은 연역적이라기보다 귀납적인 학문에 더 가까워요, 수학이. 그 얘기는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은 원을 배우지만 원이 뭔지는 배우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자세히 알고 나면 되게, 저는 몰랐죠. 옛날에는 아이들을 이제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초등학교 수학이 이런 거였어 라고 이제 경험으로 이제 알게 된 거지만, 원을 배워요. 그러면 원을 어떻게 배우느냐? 그냥 그리면서 배웁니다.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도 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아이들 봤어요. 동그래요. 야, 그러면은 이것도 동그란 거야? 이거 원이야? 아이, 선생님, 그거는 타원이죠. 타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찌그러져 있는 원은 타원이라고 해요. 아이, 선생님, 그건 타원이죠. 아, 그래? 그럼 원은 뭔데? 똑바로 동그래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3학년에 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컴퍼스로 원을 그리면서 배워서 그래요.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납적이라는 건 내가 해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공식을 이렇게 알려줄 때 이렇게 돼서 이런 공식을 쓰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라고 문제집에 다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심화 문제를 풀 때 이런 방법이 필요하고 이런 걸 알아야 돼 해놓고 계산하는 식만 딱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문제집들 되게 많아요. 원래 초등학교 수학이 안 그러니까. 근데 뭐 하나는 가르쳐줘야 이 문제가 풀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초등학생들의 그 초등 심화는 아까 얘기한 그 도형 문제 물어보신 것처럼 도형 문제에서 자르고 붙이고 하는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보고 딱 알아요. 배워야죠. 제대로 배우고 그걸 어떤 문제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지를 해보면서 감각을 길러야죠. 그게 논리적으로 한번 딱 설명해 준다고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수학에는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수학은 제가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아이의 그 어려운 부분이 순식간에 한 번에 딱 적용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수학이 어려운 거잖아요. 해서 심화 문제를 풀고 열심히는 하는데 결국은 선생님한테나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생각보다, 앞에 도형 물어보면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인데, 정확하게 배우고 그 정확하게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 너 스스로 해결해 라는 건 저는 고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참 공부를 열심히, 저는 진짜 고3 때는 친구들이랑 놀던 시간도 되게 많이 줄이고, 농구나 이런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운동도 다 줄이고 정말 눈 떠 있을 때 공부만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학교 점심시간에서도 공부하고, 쉬는 시간 10분이 아까워서도 공부하고, 정말 그 지하철에서도 공부하고 그랬을 때가 있어요. 고3 1년은 정말 그렇게 지냈는데, 물론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어울렸지만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뭐 실력 정석이었나 뭐 문제집은 기억이 안 나는데 풀다가 안 풀렸어요. 근데 보통은 안 풀리면, 끝까지 해보고도 안 풀리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 알고 있고 분명히 해본 건데 이거는 친구의 도움을 받거나 답안지를
의존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거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 문제 하나를 적고 저녁까지 그 문제에 매달렸었어요. 저는 이제 본고사도 봤던 세대라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고3 때 많이 풀었었는데 안 풀린 거죠. 그래서 집으로 가서 집에 가면 이제 11시, 밤 11시였는데 집에 가서 저녁 먹고도 그 문제를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자다가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서 지금도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지만 자다가 실마리가 기억이 나서 깨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봤던 연습장에 그걸 풀어놓고 잤던 기억이 있어요. 단 한 번이지만 그 기억이 이제 저한테 준 수학이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수학을 다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만 전반적인 심화에서는 저는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아는 과정은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도형 물어보신 거하고 비슷하게 잘라서 붙여야 풀리는 문제야. 봐봐, 이거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건 잘라서 붙이는 방법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 이런 문제들을 판단하는 건데 그런 건 한 문제 풀어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다양한 경험과.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에 그게 당장 이게 정확하게 잘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많이 경험하면서 앞으로가. 그리고 초등심화 문제들은 대부분 중등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험에 최상위 수학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나요? 절대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죠. 경시는 나올 수 있어요. 나오지 않죠. 그 문제들은 중학교 가면 똑같이 다 만나요. 똑같이 다 만나요. 특히 5, 6학년에 있는 심화는 중학교에 가서 다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